안녕하세요, 리치노마드입니다. 요즘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정말 최고조에 달한 것 같습니다. 나스닥이 하루에 12%가 왔다 갔다 하더니 그 다음 날은 또 4%, 5%가 빠지고 막 정말 널뛰기 하는 느낌인데요. 여러분들의 계좌 상황은 어떠신가요? 이런 상황에서 사실 장기 투자가 가능할까요? 코스피 코스닥은 그나마 올해 지금 플러스 상황이긴 한데 S&P나 나스닥은 뭐 마이너스 15%뭐 이렇게 가 있는 상황에서 이걸 내가 계속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투자로 먹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저는 제 투자 방법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어느 구독자분하고 지난번에 티타임 가지면서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요. 40대 후반의 새아이의 아빠였습니다. 이분은 지금 이제 뭐 재건축, 재개발 이런 것 때문에 부동산 투자도 많이 하시고, 유통업이랑 외식업을 합쳐서 11개 사업장을 운영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이 사업 수완도 좋으시고 바쁘게 사시는 분인데, 이렇게 투자랑 사업을 병행하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대출을 끼고 이제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대출이자 부담이 굉장히 크다고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이자율이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최근 들어 조금 내려가긴 했지만 이제 이자 부담이 굉장히 커서 돈 벌어서 다 이자 주고 만다고 하여튼 뭐 그런 하소연도 하시던데 이제 또 뭐 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빌려줬다가 떼인 돈도 많고 뭐 미수금도 많고 해서 머리 아파 죽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이 되니까 예민해지고 뭐 다툼도 생기고 뭐 이런 상황들인데 이분이 또 거기에 암까지 걸려서 수술을 하기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제가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정확하게 저한테 자산을 뭐 이렇게 까서 보여주진 않으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재산 규모가 상당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자산을 잘 활용을 하면 그리고 또 본인이 갖고 있는 재능을 좀 잘 살리면 이제 이런 사업들도 조금 정리할 거 정리하고 핵심만 남겨놓고 하면은 훨씬 낫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걸 안 할까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그분의 재산 규모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뭐 한 100억 정도의 부자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싹 세팅해놓고 편안하게 좀 사는 쪽을 할 것 같은데 물론 제가 좋아하는 일들은 몇 개는 남겨놓고 해야죠. 뭐 맨날 놀 수는 없으니까. 하여튼 뭐 그런데 일단 그래서 이제 저는 뭐 맨날 건물주보다 나은 배당주 투자다 뭐 이런 얘기하고 여기서도 맨날 배당주 투자 얘기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 건물주를 꿈꾸잖아요. 근데 좋기만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 특히 이제 경기가 안 좋아져서 뭐 공실에 대한 이슈 또 이자 비용 높아져서 이자 얘기 또 세금도 뭐 많이 내야 되잖아요. 종부세도 내고 뭣도 내고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유지 관리를 위해서 시설 투자를 하거나 개보수를 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지니까요. 이런 부담이 있는데 최근에도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뭐 강호동이 샀던 건물이 뭐 얼마를 보고 팔았는데 오히려 손해인 것 같다. 뭐 아니면은 뭐 손예진 씨가 샀던 건물이 텅 비어갖고 대출이자만 5천만 원 좀 될 거다. 뭐 이제 이런 가십성 기사들이 나왔는데 이제 뭐 연예인 걱정은 하는 거 아니라고 하긴 하지만 어찌 됐든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건물주도 그렇게 만만한 건 아니더라. 물론 차익 뭐 엄청나게 보고 돈 많이 벌었다더라 이런 기사도 심심치 않게 나오지만 어쨌든 다 잘 되는 건 또 아니잖아요. 건물주도 마찬가지로. 근데 이제 저는 배당주 투자로도 건물주처럼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인데 목돈 있으면 사실 뭐 건물 사면 되겠죠. 좋은 건물. 근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다들 대부분 사람들이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매달 뭐 벽돌을 사듯이 아니면 직원을 한 명씩 채용하듯이 배당주를 사서 모으세요. 뭐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했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월세처럼 현금 흐름이 나오면 이게 뭐 건물주처럼 사는 거 아닐까요? 근데 이렇게 하려면 돈이 없어요라고 맨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뭐 보너스가 나온 날에는 조금 더 사고요. 그러니까 매달 월급 나오면 당연히 사야 되고 배당금 나오면 그걸로 또 사고 남는 돈 있으면 또 사고 저는 이제 진짜 한참 이 배당주 투자 처음에 세팅할 때는 진짜 돈 남는 거 있으면 다 샀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는 뭐 좋은 명품 사고 이런 거에 관심이 없었고 주식 사는 거에만 올인했기 때문에 맨날 뭐 돈 조금 남아 있는 거 그 달에 생활비 쓰고 좀 남은 거 있으면 또 사고 막 이랬었거든요. 진짜 돈 생길 때마다 샀던 것 같은데 그렇게 했더니 이제 눈덩이처럼 커지는 걸 이제 느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은 조금은 편하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도 목표를 잡고서 좀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연 배당금 2천만 원, 그러니까 1인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족별로 1차 목표로 좀 삼으시면 어떨까 싶은데, 우리 이제 뭐 그 부자가 되고 싶다면 1억을 먼저 모아라 뭐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제 재테크 관련 책이나 강의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말들인데요. 1억을 모으고 나면 이게 이제 좀 굴러가면서 이제 떨어지는 것도 많이 커지기도 시작하고,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깨기도 싫고 뭐 이제 이렇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가족 1인당 연배당금을 세전 2천만 원을 목표로 한번 모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요즘엔 뭐 1인 가구도 많으니까 이제 일단 내 거 2천만 원 만들어 보자 하시고요. 이건 일단 절세 계좌는 제외하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여기에 있는 거는 뭐 또 이대로 그냥 놔두셔도 되고, 이것까지 추가하면 아마 2천만 원이 넘어가겠죠. 어쨌든 일반 계좌에서도 2천만 원 이내로 가면 뭐 종소세나 건보료나 이런 이슈는 없으니까요. 물론 이제 지역 가입자 같은 경우는 조금 상황이 다를 수 있겠죠. 건보료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제 그 매달 늘어나는 배당금이 이걸 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될 겁니다. 저도 그랬고요. 이제 힘을 보태줄 거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요즘처럼 이렇게 변동성이 큰 장에서는 사실 멘탈 관리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확실히 버티는 힘을 만들어줍니다. 어저께도 또 다른 구독자 만나서 얘기하는데, 확실히 배당금이 들어오면 그걸로 버티게 되고 그걸로 또 사게 되고 뭐 이제 이렇게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미 계속 뭐 경험했던 거라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얘기하는 건데, 어찌됐든 이렇게 목표를 잡고서 계속 모으시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실력도 쌓이고 하다 보면 수익률도 더 좋아지고, 이제 이 배당금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 주가도 이제 같이 올라갈 거거든요. 그럼 플러스 알파가 생기면서 생각보다 더 빨리 자산을 모으게 될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올해 꽤 지금 장이 안 좋은 상황이어서 계좌 들여다보면 평가 금액은 엉망이긴 한데요. 그래도 이제 뭐 배당금 들어온 거 따져 보니까 BEP 수준, 똔똔 수준입니다.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니까 똔똔 수준은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오늘 밤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냥 그럭저럭 먹고 사는 수준에 있기는 한데, 어찌됐든 이렇게 이제 배당금이 들어와주니까 버티는 힘은 확실히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연 2천만 원 받으려면은 얼마나 모아야 될까요? 일단 뭐 배당 수익률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최소 한 3억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챗GPT가 아주 잘 돼 있던데, 챗GPT한테 연 2천만 원 받으려면 얼마나 모아야 돼? 하고 했더니 이렇게 예쁜 표를 만들어 줍니다. 3%면은 한 6억 7천 정도 있어야 되니까 너무 많죠. 4% 5억, 5% 4억, 6% 하면 3억 3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6% 이상 정도를 목표로 하긴 하거든요. 6에서 7%. 이 금융주 같은 경우는 요즘 더 나오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커버드 콜은 좀 제외하고 얘기를 하는 건데, 왜냐면 계속 사서 모아야 되는 종목들이라서, 어찌됐든 뭐 한 3억 정도를 모아야 되는데, 와, 3억 내가 어딨어? 집 사야 되고요. 뭐 이런 얘기 하실 수도 있지만, 계속 모으다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생각보다 빨리 됩니다. 예, 일단은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제 친구도 제가 10년 전부터 배당주 투자해라 했는데 말 안 듣다가, 최근에 이제 요 배당금 들어오는 맛을 보더니 오피스텔 월세보다 낫다면서, 이제 오피스텔 갖고 있던 거 처분하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배당 투자하겠다는 친구도 생겼는데, 여러분들도 제발 인당 2천만 원. 아, 참, 근데 그 애들 같은 경우는 연 2천만 원 뭐 이렇게 하면은 요즘에는 뭐 1년에 100만 원 이상 수익 나면은, 그러니까 뭐 수입 생기면은 인적 공제를 못 받을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 잘 감안하시고 어쨌든 본인부터 먼저 채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좀 필요합니다. 리치노마드 이 채널이 올해 안에 구독자 10만 달성이 가능할까요? 지금 26,500인가 뭐 이런데, 제가 이제 컨텐츠 만들려고 맨날 고민을 하다 보니까 와이프가 스트레스 받을 것 같으면은 하지 말라고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내가 올해 안에 10만을 만들어 보겠다 큰 소리를 빵빵 쳤는데, 일단 이 채널 보면은 구독 안 하고 보는 분이 70%입니다. 지난 90일간 보면 구독 안 하는 분이 70%여서 이분들만 구독해 주셔도 10만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제가 영상 올리면은 이제 구독을 하신 분들 중에서도 모든 알림으로 되어 있는지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전체 맞춤 설정 이렇게 돼 있는데, 전체로 해야 제가 영상 올릴 때마다 가거든요. 그래서 좀 알림 설정을 해 주시고요. 제가 이렇게 해서 구독자 10만이 달성이 되면 100만 원을 기부하겠습니다. 요즘 그
유튜버들 아니면은 또 연예인분들도 좋은 일을 많이 하시던데 저도 좀 동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제발 100만 원을 기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시죠? 네, 알림 설정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